소림 무술의 산실 중국. 이곳엔 무림의 세계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소림사. 서기 495년 불교를 전파하러 온 인도의 고승들에 대한 답례로 당시 북위의 효 문제가 특별히 창건케 한 소림사는 오늘날까지 중국 최고의 명찰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소림사에는 고승들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400여 개의 타림이 있어 소림사의 장관 역사를 말해준다.因为少林寺坐落在凶山脚下，这个森林茂密之中，面对少室山，故名少林寺。少林寺呢是建于公元495年，南北朝孝文帝时期，这个距今呢有1500多年的历史，也是我国佛教禅宗的主厅，少林武术的发祥地。 영화 소림사로 더욱 유명해진 소림사는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현재 이곳에서 무술을 연마하는 스님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곳곳에 남아있는 움푹 패인 흔적들이 과거에 무술을 연마했던 상황을 짐작케 한다. 오늘날에는 세계의 수많은 무술 애호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관광 명소로 达摩来到中国以后，主张静坐、修心、坐禅，偶尔这个疲倦，然后起来就进行有简单的健身活动。后来根据鸟飞、虫爬这些动物的这个动作，然后进行演练，结合民间武术的精华，经过历代众僧的演练，形成了独具一格的少林功夫。 달마의 제자들은 중국 전역의 무술을 종합해서 소림 5권을 만들었다. 용, 뱀, 호랑이, 표범, 학의 동작을 흉내내어 만든 권법으로 뼈와 근육, 빠른 감각과 자신감, 정신을 수련한다고 한다. 중국은 무예를 통해 대외적으로 큰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무예를 대표하는 소림 무술은 화려하고 박력 넘치는 액션으로 보는 이로부터 찬사를 자아낸다. 소림 무술 공연이 펼쳐지는 공연장은 언제나 인산인해다. 불교의 교리는 살생을 금하므로 본래는 검이나 창과 같이 살생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는 권법은 배우지 않았다. 현대에는 공연용으로 무기를 수련하여 각국의 관광객들에게 시연하면서 소림 무술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이미 세계 유수의 나라에서 공연을 마친 이들은 보통 10년 가까이 수련한 내공이 있다. 놀라운 무예 퍼포먼스에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다. 第一次看着，哇，少林功夫真叫绝，真感觉这里确实是呢天下武术呢的故乡，真感觉是这样子。少林拳的特点就是非常明显，就是说它是拳打一条线，它的拳法呢就是说拳是滚出滚入的，而且它的动作是短小精悍，出发点就是利于实战，而且还有一个重要特点就是它不分这个场地的大小，
就是说可以拳打蜗牛之地，就是说一个牛窝的那么大的地方，也能发挥出来它的威力。 고도로 수련된 인간의 몸은 때론 검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무예는 단순한 무술 연마가 아니라 정신 수양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이것은 불교의 정신과도 상통한다. 这练了多少年了？练了8、9年了。反正我感觉练不管练什么练的都可苦，尤其是像我练刚开始就练那沉船蛙的时候吧，因为这个关节跟这个关节都肿的可大，然后可疼嘛，天天摔的嘛。然后反正感觉这是练武术嘛，每个环节都是非常苦的。少林功夫的特点主要是从实战出发，它是一种内外兼修，出拳出掌是滚出滚入，利于实战，有这个拳打蜗牛之地之称。少林武术练起来，它就是说，不论场地的限制，主要从健身自卫方面出发。 스파이더맨을 거미 협객으로, 배트맨을 박쥐 협객이라 부를 정도로 무림 문화와 친숙한 중국. 소림사 근처에는 수십여 개의 무술학교가 있고 지역마다 무술학교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한다. 무술학교뿐 아니라 무예에 사용하는 각종 무기를 파는 판매상들도 많다. 무협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무기들을 다루는 화려한 동작은 중국의 무예를 한층 더 강하고 돋보이게 한다. 소림사 주변에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파는 가게가 40여 곳이 넘는다. 수공으로 이루어지는 제작 과정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주로 관광객들이 선물이나 기념으로 많이 사간다고 한다. 大概有1000多种吧。哎呀，全国各地的，全世界都有，国外的也很多，全国各地都有。 무기는 무예를 더 위력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법의 연구이다. 수많은 이야기를 남긴 중원의 무림 속에는 날쌘 검과도 같이 빛나는 무기가 있다. 일본 극진 가라데. 기존 가라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금지하고는 자유롭게 공격을 허용한다. 가라데는 강인함의 상징이다. 맨손으로 황소의 뿔을 절단내었던 괴력의 무술.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많은 전 세계 2천만 수련 인구를 가진 가라데는 최근 K1 등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격투기 스포츠의 원형이 되는 무술이다.まあ格闘技全般全て言えますけど、非常に表面的には動物的で原始的な闘争を根本としたね、闘争から始まっている技術ですよね。これは非常に原始的で動物的であるからこそ、生きると、いかに生きるかっていうところに直結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す。まあそういう空手術ということになると、まあ一つの打撃を中心にしたまあもちろん裏を取ったり投げたりそういうこともありますけど、基本的には打撃を中心とした一つの格闘体系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まあ格闘技術体系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けど。 가라데의 원조 오키나와. 조그만 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라데가 발생한 것은 이곳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래 가라데는 오키나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운동의 한 종류였다. 후에 중국 무술의 영향으로 가라데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16세기 오키나와를 통일했던 효신왕은 혹여 있을지 모를 반란을 막기 위해
오키나와에 무기 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오키나와의 남자들은 자신들의 종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는데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저항 수단은 맨손이었고 비밀리에 온몸을 무기화하는 수련을 하였다. 가라데의 발생에는 외세의 침입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가라데의 발생지인 만큼 오키나와에는 전통 가라데를 배우기 원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양 무술 붐, 그리고 이민자들에 의해 서양에 전파되면서 가라데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고 동양 무술하면 가라데라는 등식을 서양인들의 머리에 깊이 각인시켰다. What's difficult? It's not to be physical. It's okay. You can be better every day. It's just physical, but techniques. If you want to get better techniques, it's very difficult to train every day and to search yourself. 沖縄の空手は人を攻撃するための武術ではないんです。自分の身を守るための武術です。ですから空手の技には技術には先に攻撃をする技術はありません。ですから自分の身を守って相手を傷つけない、そういう武術だから多くの皆さんに護身術として学ばれ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 가라데는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와 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땐 살상의 기술로, 평화로울 땐 심신을 수련하는 방편으로 쓰여온 동양의 무예. 그리고 한중일 3국은 각자의 전통 무술을 경기화시켜 나간다. 첨단 기술 경쟁이 문화 전쟁을 방불케 하는 21세기에도 무예는 하나의 문화로 발전하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라데 관련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 가라데는 이미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각종 가라데 용품 샵이 많고 DVD나 관련 책자 등 그 저변이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왔다. 空手に関する、道着であったり、あと防具、ウェア関係を取り扱っているお店ですね。ほとんどが、空手をやられている生徒さんであったり、ファンの皆様ではあるんですけど、最近は一般層の方も増えてきてますね。はい。 가라데는 맨손 수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자신의 손과 발을 단련해서 전신을 무기화한다. 끊임없는 단련을 통해 공격을 막아내는 팔이 부상을 당하지 않을 만큼 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라데는 상대의 움직임을 간파해내고 절묘한 타이밍에 공격해야 한다. 体の極意は組手にあって、組手の極意は基本にあると、親御総裁も常に言われていました。であるがゆえに基本が一番大事であると。で自分のどの場所で、相手のどの場所をどのようにして攻撃するか、または受けるかというのが基本のポイントになっています。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무술을 막론하고 기본기가 없는 무술은 없으며 실전에서 강한 무술일수록 기본기가 튼튼하다. 삼전서기는 가라데만의 독특한 자세인데 한쪽 팔을 조금 앞으로 내고 다른 쪽 팔은 뒤로 한 자세로 여러 가지 정권 지르기를 연습한다. 삼전서기 자세에서의 기본 기술 이후에는 발차기를 연습한다. 가라데의 기본 동작은 어디까지나 실전에서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성립되어 있다. 그 움직임
움직임 안에서 본능적인 공격과 방어를 끌어내기 위해 평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본 동작을 익히는 것이다. まあ一つは空手というとどうしてもねこうなんかこうあまりいいイメージがないこう叩いたり蹴ったりする格闘技の一つですから。だけどもそれを修練することによって今度は自分もこう練習とか試合でね痛い思いをしますから、こんだけやったらこんだけ痛いのかというのが分かる。そうすると今度は痛みが分かるんですね。でその痛みの中から苦しさから逃れない強さというものを学んでいきます。でそういったところで優しさが出てくるし、で余裕が出てくるし、で気持ちのところに強さが出てくると。そうだと思います。 무술에 깃들어 있는 정신은 현대에도 여전히 무술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무술의 가치이다. 사람들은 무술에서 힘을 얻는다. 忍耐力がつきますね。あと体力的にもやはり稽古を行うことによってですね、今まで以上にやっぱ体力がついてるのが分かるんですね。最初はやっぱりすごく殴り合うので痛くて結構苦しかったんですけども、やってるうちにもうやっぱ体も慣れてくるので、あまり痛みもそう感じなくなってくるというか、自分で体が強くなってるなっていうのを実感できます。 한국의 전통 무술 택견. 이크, 에크, 구령 소리가 매우 익살맞다. 구령에 맞춰 팔을 가슴 앞에서 휘휘 저어대고 발을 쑥 내딛었다가 뒤로 살짝 거두면서 허리를 가볍게 돌리는 몸짓은 영락없이 춤이다. 무서운 느낌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흥겹기까지 하다. 택견은 매우 특별한 보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품밟기라고 하는데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디디면서 왼발과 오른발의 체중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네, 택견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보법입니다. 스텝이죠. 즉 택견에서는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택견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구조의 형태의 스텝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금을 이렇게 구부리는 것을 이 굼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심을 내는 것을 능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굼실과 능청이 연쇄되어서 일정한 율동을 띠고, 그리고 상대를 타격적으로 차기 위함이 아니라 즉 도개력, 즉 밀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무예든지 간에 상대방과의 거리 유지와 자기 몸의 중심 이동은 승패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무예에서도 이런 보법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품밟기는 택견의 모든 대결에 있어 기본이 되는 동작이다. 품밟기의 특징이라는 것은 굼실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 굼실이라는 것은 배추 애벌레 같은 것이 위로 올라갈 때 요렇게 몸을 주름을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 폈다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이걸 굼실한다 이러죠. 그리고 또 택견에서는 이 굼실에서부터 능청으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능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긴 줄이나 막대가 상하 좌우로 탄성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수양 버드나무 가지가 능청거린다 이렇게 할 때 그 능청거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품밟기는 다시 말하면은 택견의 모든 운동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나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로서 이러한 동작이 필요로서 발전돼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먼저 오금을 이렇게 구부리는 것을요,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는 것을 굼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펴주는 것을 능청능청이라는데 이 궁실과 능청이 연쇄되어서 나올 때 이런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죠. 이 율동을 순수한 우리말로 그 우쭐그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발을 내는 것을 궁실그림과 발을 이렇게 지르게 되게 되면 바로 택견의 발차기, 즉 밀어차는 발차기가 되는 것입니다. 택견의 기술 명칭은 두름치기, 곁치기, 날치기, 제겨차기, 안우거리, 네발기 등 순수한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덧거리는 낚시거리와 더불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택견의 거리 기술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이다. 주로 택견은 발로서 상대를 차거나 걸어서 넘어뜨리는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기술은 이제 발바닥으로 상대의 가슴이나 배를 밀어서 상대를 쓰러뜨리게끔 하는 내지르기라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릎에 구실을 주고 그리고 허리에 탄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밀어주는 힘을 강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압축이나 뒤꿈치로 상대방을 아프게 해서 가격하는 것은 택견에서는 반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택견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자신의 기술이나 무예 정신을 승화시키기 위한 겨루기이다. 또한 상대방이 쓰러지면 공격하지 않게 돼 있다. 치명타를 가하지 않는 방어 위주의 놀이문화이자 심신수련의 한 방편이다. 저는 애들 때문에 다니게는 됐는데요. 일단 살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애들이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택견 배운 게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택견의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택견의 독특한 기압 소리와 호흡 그리고 동작은 몸 안의 기를 축적하여 생명력을 보양하고 활동력을 증강시켜주는 훌륭한 건강법이다. 흐느적거리는 모습은 취권을, 강한 발차기 자세는 태권도를 연상케 하는 택견은 리드미컬한 무술이다. 중국 무예의 산실. 소림사가 있는 중국 등펑에는 수많은 무술학교들이 몰려있다. 소림권법이 홍콩 무술 영화를 통해 세계에 알려지면서 수련생이 더욱 급증했다. 2001년에 개교한 이곳엔 중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술 단련에 열중하고 있다. 少林拳是这个实用性比较强，一是强身啊、健体啊，再个呢这个防身啊。因为在少林寺必须练少林拳，但是我们练的比较全面，我们学的有自拳拳，有这个太极、八卦，但是主要是练的少林拳，全面学，重点练。但是国家这个正规的比赛的东西我们都练，学生啊、教练呢都练。 무협의 세계 속에서 악인은 반드시 패하고 선인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승리하게 돼 있다. 현실 속에서도 무술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치열한 자기 연마의 과정이 필요하다. 어린 나이지만 아이들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무예의 시작임을 배워가고 있다. 你几岁？5岁。哦，你家住哪？家，湖南。湖南。哇，那你怎么喜欢武术的呀，高阿姨？不是我喜欢武术，是我妈妈、爸爸把我送到这里来的。哦，把你送到这儿来了。哦，想家吗？不想。告诉一下你从哪来呀？从山东。你怎么想报这个学校的？也从小就是在武术。那他将来在这练会很苦，你会不会心疼啊？哎，这个不会的，送自家送来了就不怕了。 대부분 무술이 좋아서 오거나 허약한 아이를 단련시키기 위해 부모가 보내오는 경우가 많다.
이곳에 들어올 땐 걸어 들어왔어도 나갈 땐 날아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숙식하며 무예를 닦는다. 最苦的就是那个压腿和踢腿，就这样压腿天天往上压腿压了，最难练就是这。然后就是如果就是2年级、3年级的话，3年级的话，最难练的就是高难度动作，像那个后手翻、后空翻啦、跳空翻啦这一类，旋子转体啦、360啦、720啦，这些动作比较难。只要他们基本功练好了，那后面的东西就好练。 소림 쿵푸체는 날마다 연마하는 소림 무술의 기본이다. 이곳의 학생들은 이외에도 검법, 봉법 등 다채로운 무기를 사용하는 무예를 함께 배우고 있다. 拳套有哨，有拳，有刀、枪、剑、棍，有9节鞭、3节棍，好多了。少林有朴刀、春秋大刀、月牙铲、狼牙棒，少林18般武艺嘛，好多好多。 본래 소림 무술은 격투보다는 혼자서 여러 권법을 보여주는 표현 무술에 더욱 가깝다.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함과 고개성이 많이 발달했는데 유난히 화려하고 다채로운 중국의 음식처럼 중국의 무예도 규모가 크며 의상의 색채도 화려하다. 홍콩 액션 영화나 무술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처럼 크고 민첩한 동작을 더 강화해서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민첩하고 유연한 동작을 위해 하루도 스트레칭을 쉬는 법이 없다. 무예에 있어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지름길이다. 중국 전통 무술을 결합한 산다. 타격 기술로 봐선 킥복싱에 가까워 보이지만 전 세계적인 격투기 붐에 의해 만들어진 중국의 무예다. 少林武术它现在的散打很多东西都是那个传统武术，就是少林武术的一些技艺方面发展出来、演练出来的。你像一些摔法啦、架梁踢啦，都是从这个少林武术中演化出来的。所以说这几年就是说把这个散手规定一个，慢慢逐渐把它给分开了。也就是说一个武术分成2个，一个套路，一个散打，这2大项，就分成两个大项。 啊，也可以说现在就是说散打这个项目呢，逐渐就是把这个套路、训练方法、系统训练呐，这个性质、比赛方法已经完全不一样。 전국 산다 대회를 앞두고 출전 선수들의 연습이 매일 늦은 밤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림 속에서 커가는 아이들의 꿈도 무림 안에서 연걸어가고 있다. 想打个全国冠军。 也不是说我想来，就是我爸嘛，就是以前身体不好，就是说，哎呀，就是说让我在这里锻炼锻炼，谁知，哎呀，上着就这样了。从小学6年级都想当一个女保镖。作为我们学校毕业的学生，这个去向呢也有很多种类，有些比较。 这个成绩比较好的，全国各大院校都把他们招走了。有些呢学生就是参加武警，其他武术学校这个来聘请武术教练。另外有些特别优秀的，我们直接留校。还这个学生呢，有些到这机关厂矿去担任保安等等，这个就业门路非常广泛。 오늘날 전통 무예는 생활 무예로서 사람들의 심신 수양을 돕고 있다. 일본 극진 가라데 사범 사쿠마 도시유키 씨. やっぱりまずは空手を好きになってもらうことをまず一番に考えています。もう一つは自分で考えて行動できるように、そういうことを考えて指導しています。 아이들은 저녁마다 가라데를 배우기 위해 이곳에 모인다.
먼저 몸을 준비시킨다. 기본 동작만 해도 손기술이 20종류, 발기술이 10종류인 극진 가라데는 기본 동작을 제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상대와 함께 동작을 연마한다. 나약해져가는 자신을 단련시키고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것. 무예의 정신은 인간을 변화시킨다. もっと頑張ってもっときつくても頑張るようにしたい。何のために何のために世界大会とか優勝できるように。楽しい？本当に楽しいの？きついじゃない？きつい稽古も楽しいです。まあどういう時が空手やってよかったなということがあるの？入った頃より強くなってよかった。やっぱり最初こうなかなか元気のなかった子供とかが空手を続けていくに従ってすごい元気が出てくると、力がすごいついてくると、体の力だけじゃなくて心の力もついてくる子供を見るとすごくやりがいを感じます。 아이들은 무예를 통해 어떤 아픔과 고통도 참고 견디는 인내심, 욕심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절제력, 상대를 존중하며 주어진 룰을 지키는 법과 협동 정신을 배우고 있다. 挨拶はきちっとできるようになったし、我慢強くなったというところも出てますね。で当然肉体的にも合衆としてそんなところもあります。いろいろこう自分から進んで学校の運動会とかそういうのでも中心みたいなやってみたり応援団やってみたり、가라데 수업이 끝나고 늦은 시간. 사범은 또 어디론가 향한다. これから、武道館というところに行きます。それは何のため？それはですね、極真の道場生の方と、その地域に住んでいる方たちに極真をこう教えるっていう今日はこれからそういう、練習をやります。 마을 회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쿠마 사범을 기다리고 있다. 일주일에 2번 남녀노소 40여 명의 사람들이 편안한 옷을 입고 와서 가라데를 배운다.健康のためには一番いいし、精神的にも息子を亡くしたってこともあって、息子が好きだったっていうこともあって入ったんですけども、自分自身が安定する心の安定を保てるもんですから。気持ちは集中力が出ました。で以前はなんつうんだろうな、仕事とかもあんまりこう集中できない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 空手っていうものに出会って、それからもう人から見る目が違くなってきたって言われて、で逆に仕事面やこう自分で他でスノボとかやってるんですけど、それの集中力がだいぶつきました。 가라데는 일본 속에서 사회체육,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다. 구민회관에서 가라데를 무료로 강습하는 시스템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やはりみんなやっぱり必ず成長していくんですね。全ての全員が必ず成長しない人はもういないのが教えてるとすごくわかるんですけども、それを見て自分自身も必ず成長できる。それを教わることができます。 한국의 태권 대회. 태권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행사의 하나다. 아직은 선수층이 얇지만
한국의 전통 무예로서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택견의 동작들은 부드럽고 곡선적이며 그 몸짓은 한국 민족 고유의 삼박자에 바탕을 두고 있다. 택견은 한자의 품자와 같이 삼각형으로 구성된 세 지점을 밟는 품밟기를 기본으로 한다. 이런 보법은 상대의 하체 공격에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텝이다. 택견은 타격이 아니다. 원심력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특징인 택견은 차고 때리는 격술보다는 상대의 힘을 이용하거나 허점을 이용해서 걸어 넘어뜨린다. 그래서 한순간에 승부가 결정된다. 실력의 고하를 떠나서 쉬운 상대가 없습니다. 항상 다 훈련을 충분히 하고 나오기 때문에요. 가까스로 이기는 거죠. 택견은 놀이처럼 스포츠화된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을 다치지 않게끔 배려하면서 그리고 상대 중심을 뺏어서 넘어뜨리는 기술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뭐랄까요, 순간의 찰나, 눈을 잠깐 떼는 사이에 판정이 나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과 박진감이 넘치는 택견은 이렇게 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고도 제압하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힘. 그것이 택견의 저력이다. 중국 무예가 화려하고 고개적이며 일본의 무예가 조직적이고 획일적인 특성이 있다면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은 자유스럽고 자연스럽다. 택견과 또 일본의 그 가라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일본의 맨몸으로 하는 무술, 그리고 중국에서 맨몸으로 하는 무술을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중국 무술과 일본 무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변화된 본질에서 변화된 이런 양상을 택견은 가지고 있지 않다. 순수한 원래 맨손 격투기가 강력이라고 하듯이 상대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이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장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택견은 앞으로 그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잘 어울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택견을 배우는 사람들 중에 유독 많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눈에 띈다. 택견은 큰 힘을 필요로 하거나 과격한 동작이 아니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인들의 정서와 기본 예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택견은 상대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자기 몸을 방어하는 무술이다. 대부분 더 건강해지고 싶거나 취미의 일부로 시작하지만 수련하다 보면 모든 면에서 향상되는 그 무엇을 느끼게 된다. 네, 저희는 사실 가족이 다 같이 하거든요. 오늘 아빠 안 오셨는데 아빠랑 아이랑 저희랑 같이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한 가지를 가족이 관심사가 같으니까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면서 달라진 거, 신체 변화 같은 거? 몸이 좀 가벼워졌고요. 제가 좀 예전부터 무릎이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무릎 아픈 게 많이 없어졌어요. 택견은 독특한 기압과 보법으로 관절에 무리가 없고 특히 다리와 허리를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택견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있다. 택견 동작의 특징들을 살려 춤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택견무는 한국적이면서도 택견의 문화 영역을 넓혀가는 열정어린 택견인들의 시도다. 주로 이제 마주 보면서 겨루기하기 직전에 남녀가 섰을 때는 이제 서로 이제 그 사랑하고 또 이별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맞대거리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섞어라 하면서 이제 겨루기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처럼 그 점에서 서로 공격하고 그리고 방어하고 그 장면을 이렇게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거에서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또 나중에 이해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은 또 택견의 배려 정신하고 많이 상통하기 때문에 그 점을 또 응용해서 서로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잡아주고 뭐 이런 면들을 또 이렇게 응용해서 또 쓰기도 했습니다. 예. 마치 강물이 흐르듯 구름이 떠가듯 여유로워 보이면서도 유희적인 동작. 전통 무예를 춤으로 승격시킨 택견무의 몸짓은 유연한 몸속에 강인한 힘을 감추고 있는 택견과 닮아 있다. 전쟁 시 나라를 지키고 평화로울 땐 힘신을 수행했던 동양의 무예들. 육신의 단련과 화려한 기술. 중국 우슈는 수천 년 역사에 걸쳐 고양된 무예의 진수를 보여준다. 타격, 실전 무술, 육체와 정신을 일깨우는 힘의 절제미약 가라데. 오키나와의 역사 속에 잉태된 일본 가라데는 외세로부터 종족을 수호했던 호국 호신의 정신이 담겨 있다. 부드럽고 유연한 몸짓에 흐르는 강인한 힘. 한국의 전통무예 택견. 민족의 생사고락과 흥망성쇠를 함께해온 무예는 이 시대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